21번 가이드바에 20번 날을 넣게 되면 더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런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가이드바 손상도 많고요. 이 체인 오일을 갖다가 식용유를 사용하면 어떠냐? 식용유를 사용하면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펌프를 한번 뺐다가 수레가 넣는 거 시청자님이 질문 주셨으니까 제가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스크바나 50 XP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요거하고 요 가이드바 요 구멍이 있죠. 오일 구멍이 있잖아요. 요 오일 구멍하고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가 딱 맞아야 돼요. 이게 느슨하거나 움직이기가 이래 뿌르나 안 그러면 이게 삐뚤어져 뿌리면 무조건 셉니다. 여기에 들어가지고 같이 따라 돌면서 요길로 오일을 뿜어져 올라가게 하는 거죠. 이렇게 돌면은 오일이 올라가겠죠. 면베어링 요거를 잘 꼽아야 돼요. 요거를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서 잘 새거든요. 오일이. 그리고 이걸 항상 꼽을 때 제대로 꼽아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803 적용과 구들장입니다. 오늘은 시청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허스크바나 550SP 18인치 20번 날을 지금 쓰고 있는데 원래는 16인치 21번 날이 저겁니다. 요게 550XP고요. 요 원래 달려 나오는 거는 21번 날에 16인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18인치로 바꿨는데 지금 현재 20번 날에 18인치를 쓰고 있는데 18인치에 21번 가이드바만 쓰고 톱날은 20번 날을 쓰면 어떠냐 여기서 질문 주셨습니다. 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20번 날입니다. 20번 날 20번 날하고 21번 날 지금 이게 21번 날이거든요. 뭐가 다른가는 전동쇠가 가이드바의 홈에 딱 당겨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빠지지 않고 기차 레일처럼. 그런데 20번 날은 1.3mm입니다. 21번 날은 1.5mm입니다. 그리고 22번 날은 1.6mm가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1.5mm인데 체인 톱날이 20번 날 1.3mm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격이 20번 날하고 21번 날을 사용한 이유가요. 20번 날은 조금 불안정하지만 톱날 간극이 좀 좁기 때문에 부하를 적게 먹어요. 그래 일반 가정에 쓸 때는 더 유리합니다. 효용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 쓰려고 하면 20번 날은 잘리는 게 좀 불안정하고 전문가용들은 이 넓으면서 이 가이드바가 이 홈이 넓기 때문에 쓰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돌아간다는 거죠. 일반 톱날 같은 경우는 이 톱날이 움직이는 게 15m에서 20m로 움직입니다. 1초에. 왕 땡기만. 그런데 전문가용은 1초에 30m까지 움직여요.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맞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21번 가이드바에 20번 날을 넣게 되면 더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런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가이드바 손상도 많고요. 그리고 이탈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바는 68,000원 받으면 이 체인 톱날은 15,000원, 2만원 합니다. 가능하면은 이 체인 톱날을 가이드바에 맞춰가 쓰는 게 맞다. 가이드바를 바꿀 거라면 톱날도 바꿔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원래 21번 날로 여기에 그 리미어가 만들어져 나왔기 때문에 21번 날을 쓰는 게 맞습니다. 20번 날을 쓰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20번 날을 쓰다가 불안해가지고 지금 21번 날로 바꿨습니다. 이 자르는 게 불안하다는 거죠.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은 이 체인 오일을 갖다가 식용유를 사용하면 어떠냐?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식용유를 사용하면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식용유는 인화점이 낮기 때문에 불이 날 수 있고 안에서 막힘 현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 체인 톱날 오일은 겨울 같은 경우는 엔진 오일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지만 여름에는 엔진 오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너무 묽기 때문에 이게 돌아가면서 이게 일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면서 여기서부터 공급돼가지고 일로 넘어와야 되는데 너무 묽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 튀어나가 버립니다. 이쪽 안 돌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베어링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이드바 홈이 빨리 열을 받아가지고 냉각 효과가 부족해가지고 그거는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톱, 엔진톱을 추천하라고 했는데, 소형톱은 제가 써보니까 가정용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가정용 같은 경우는 가격이 30만원에서 40만원대, 요를 가정용이라고 하고, 20만원대 같으면 중국산이나 뭐 싸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사용해보지 않았지만, 며칠 쓰는 데는 괜찮다. 소형톱이라고 하면, 이 허스크바나의 4 시리즈가 있는데, 4 시리즈는 445나 440, 450을 제가 다 써봤는데, 다른 건 다 뭐 괜찮아요. 힘도 괜찮고, 사용하기도 편하고, 엔진 시동 걸기도 괜찮고, 그런데 이제 장고장들이 좀 많다든가, 이런 게 있고, 그리고 톱날 오일이 잘 새요. 톱날 오일이 질질 새가지고, 제가 AS를 몇 번 보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러고, 스틸 MS230 요걸 써봤는데, 요거는 좀 힘이 좀 부족하고 작아서 그렇지 쓰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마이베이커 같으면은 가정에서 MS230 정도, 그리고 좀 적기배만 MS180이나 MS170 정도. 저는 직접 써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돌마께 소형톱으로는 좀 평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장작을 곧 써야 될 시기가 왔는데 오일 공급이 안 될 때 어떡하나. 오일 펌프를 수리하거나 오일 펌프를 새거로 갈아야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안 그러면 오일 펌프에 뭐가 막혀서만 거기에 저거를 갖다 필터를 청소하거나 아니면 오일 펌프를 빼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에어로 불어 넣어가지고 필터 쪽에 있는 찌꺼기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기름 같은 걸 넣어가지고 확 흔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비아내고 두세 번 에어로 불어가지고 깨끗하게 기름을 없앤 다음에 다시 오일을 채워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펌프를 한번 뺐다가 수리해가 넣는 거, 시청자님이 질문 주셨으니까 제가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스크바나 50 XP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저거 할 때는 보통 보면 여기다가 이 점화 플러그를 빼고 거기다가 제가 저런 이 밧줄 같은 걸 꽉 밀어 넣어 그 다음에 이거를 손으로 막 뺐어요. 뺐는데 그래 또 귀찮고 하니까 오늘은 그냥 또 다른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작은 망치가 있으면 좋은데 작은 망치가 없어요. 이 큰 망치로 안 되면 요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거는 왼나사이기 때문에 요쪽으로 딱 치면 오픈되고요. 이쪽으로 치면 잠기는 거죠. 그러니까 오픈 쪽으로 이제 한번 쳐보겠습니다. 풀렸습니다. 요거를 요 스프링을 갖다 안 빼는 게 좋습니다. 스프링 빼면 나중에 잠골락 하면은 이 벌리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잘 못 잠그더라고요. 요걸 빼면 요게 클러치 드럼이죠. 그리고 요게 림기아입니다. 림기아가 요래 걸려가지고 요거는 이제 림기아는 뭐냐면 전문가용이만 있습니다. 일반 가정용에는 요거 없고 바로 여기에 통기아로 걸립니다. 그런데 요거는 고속 회전에 최적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림기아를 만들어가 림기아에 이렇게 전동쇠가 꼽혀가지고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걸립니다. 자, 요 뺄 때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순서대로 어차피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니까 분해할 때 잘 봐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가 들었나 하면은 요게 베어링입니다. 베어링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돌려주는 요게 돌아가면서 오일 펌프가 있어요. 오일 펌프를 돌려줘 가지고 이 오일 펌프 여기가 오일 탱크가 있습니다. 오일 탱크에서 밀어서 일로 보내면 여기서 가이드바에 있는 기아 오일 구멍으로 여기로 통해 가지고 일로 쭉 돌아가면서 공급이 되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이거는 처음 뺍니다. 요 카바를 벗겨내도록 하겠습니다. 카바를 벗겨내고요. 오일 펌프를 탈거할 때는 반드시 오일을 다 빼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요 플라스틱 기아가 요렇게 돌면서 요 크랑크 축이거든요. 크랑크 축에 요래 걸린 기아가 돌면서 요거 이제 드럼에 걸려있죠. 드럼에 걸려가지고 돌면서 이게 이렇게 돌려줍니다. 이렇게 요게 뺑 돌면서 그러면 여기 구멍 보이죠? 여기 오일 구멍입니다. 오일 구멍을 통해서 요게 오일 힐타고 요게 오일 탱크인데 오일 탱크에서
요 오일 필터를 통해서 오일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일로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구멍이 있고 여기도 구멍이죠. 그러면 여기서 올라와가지고 여기로 해가지고 뿜어가지고 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 고무호스가 좀 오래가 딱딱하게 되면은 체인 오일이 셉니다. 요거하고 요 가이드바에 요 구멍이 있죠. 오일 구멍이 있잖아요. 요 오일 구멍하고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가 딱 맞아야 돼요. 이게 느슨하거나 움직이기가 이래 뿌르나 안 그러면 이게 삐뚤어져 뿌리면 무조건 셉니다. 이제 풀어보고 왔습니다. 잘 보일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고급이기 때문에 요로 통해 가지고 요거를 좌로 트고 우로 틀면은 오일 양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체인 톤널 오일이 너무 많이 나오면은 틀어가지고 잠그고 너무 적게 나오면 틀어가지고 풀어가지고 많이 나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로 불 때 정말 조심해야 돼. 이 카바가 그냥 휙 하고 달아납니다. 제가 불었더니 그냥 달아나가지고 내가 찾는데 애무습니다. 그리고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새 거기 때문에 뭐 찌꺼기 같은 게 있을 리가 없고요. 찌꺼기가 있으면 에어로 불어가지고 여기서 일로 불어가지고 다 빼내면 됩니다. 요거를 잘 꼽아야 돼요. 요거를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서 잘 새거든요. 오일이. 그리고 이걸 항상 꼽을 때 제대로 꼽아야 됩니다. 이렇게 꽉 여기에 들어가지고 같이 따라 돌면서 여기로 오일을 뿜어서 올라가게 하는 거죠. 요거를 꽉 쪼으면은 이쪽에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약간만 어느 정도만 이렇게 잡아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 같이 쪼으면서 같이 동시에 정도 주면 됩니다. 어느 정도 세게 줘가지고 너무 세게 주면 안 되고요. 항상 쪼을 때 이렇게 까딱까딱 해서 이렇게 힘이 딱 받치면 그만둬야지. 너무 세게 쪼으면 역작용이 더 큽니다. 아까 요 구멍 보죠. 열로 해가지고 일자 드라이브로 틀면은 오일 양을 조정한다 그랬죠. 그리고 아까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잖아요. 일자 드라이브입니다. 일자 드라이브. 보통 허스크바나 4시리즈 같은 경우는 십자 드라이브로 되어 있네요. 이건 일자 드라이브로 되어 있네요. 어느 정도 좋아져야 됩니다. 동력 전달하는 그거죠. 여기 잘 부러집니다. 부러지면 교환해야 됩니다. 이렇게 돌면은 오일이 올라가겠죠. 면 베어링. 그 다음에 요거에 보면은 글자가 되어 있습니다. 글자 각인된 게 위에 올라오면 돼요. 글자 각인된 게 위로. 뭐 좌우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분해하실 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여기 안팎으로 보면은 요쪽은 아까 치는 데가 없었잖아요. 치는 데 있는 데가 위쪽으로. 이건 엔진이 도만 돌수록 잠기기 때문에 쉽게 안 풀립니다. 원래는 요게 꼽혀가 나왔는데 제가 요걸로 교환을 했습니다. 원래는 요 16인치가 꼽혔는데 제가 18인치로 바꿨고요. 요거는 아까 보셨다시피 이 림기아를 정확히 잘 맞춰놔야 됩니다. 림기아. 네, 허스크바나의 경우에 이렇게 체인 오일 전용 오일이 나옵니다. 체인 전용 오일이. 요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체인 오일이 정상적으로 뿜어져 나오는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가마벨트를 제가 잘 안 돌립니다. 림기아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렇게 체인이 돌지 않거나 걸려서 떨그럭거리면서 파손이나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제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항상 이쪽을 잡고 당기면서 한 손으로. 자, 이렇게 기름이 여러 개 나오면 됐습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름 새면은 그때 점검해가지고 봐야 되고, 오일이 만약에 체인 오일이 안 나온다면 바로 여기를 뜯어가지고 확인해야 되는데 초보자들은 좀 하기 힘드니까
동영상을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저번에 제가 허스크바는 450하고 440은 아마 저거 해놨는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에는 스틸 MS230도 한번 오일 펌프를 탈거해가지고 수리해가지고 다시 조립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께서 주신 질문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